자,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자수학 같은 게 너무 쉬운 건데 그걸 하지 말고 좀 논어나 뭐 주역 같은 거 어려운 걸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강의가 첫 목적이 한문을 전혀 모르는 사람, 아주 초보자도 가르치고 또 한문을 배워도 서당식으로 배운 사람은 실제 문장 구조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가장 기초부터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수학을 하니까 처음에는 지금 진도가 상당히 느린데 한두 달에가 기초가 잡히면 속도를 좀 빠르게 할 거예요. 그럼 논어하는데 논어를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자, 논어 제일 첫머리에 보면 자왈,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연로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서당식으로 배운 사람은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럼 그게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않다가 이 문장 구조가 전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읽어도 이게 뭔지를 사실 잘 몰라요. 그럼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는 공자를 높여서 자라 그럽니다. 뭐 순자, 맹자, 자가 붙죠. 왈은 말했다 이런 뜻이죠. 공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기 시습지면 뭐뭐 하면 이거는 우리 옛날 조상들이 우리 한문을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를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 하기 시습지 면으로 읽어라 이거예요. 자, 학은 배우다죠. 이는 이게 접속사로서 엔드로 쓰이거나 아니면 버드 아니면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럼 배우다 동사죠. 배우고 이건 엔드입니까 버드입니까? 여기서는 엔드로 쓰였어요. 배우고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배우고 그리고 시는 부사로 쓰였어요. 부사. 부사는 동사를 꾸민다 그랬죠. 습이 동사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익힌다. 때때로가 습을 꾸며요, 동사를. 그럼 지는 대명사로서 여기서는 목적으로 쓰였어요. 무엇을 대명했냐면 앞에 이 학을 받은 거예요. 배우고 그리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그것이 배운 것이죠. 이 지는 배운 것을 가리켜요. 대명사 배웠죠. 학교 다닐 때. 배우고 그리고 때때로 그것 배운 것을 익히면 뭐 하면이에요. 익히고도 되고 뭐 익히면 익힌 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는 꼭 면으로 읽으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조상들이. 불역연로하. 불은 아니다. 부정을 나타내죠. 역은 또한이니까 부사예요. 부사. 열은 즐겁다. 동사예요. 호는 의문을 나타내는 어조사예요. 그리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또한 즐겁지 아니하다인데 의문사로 끝나야 되니까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문장 구조를 딱 분석을 해야 여러분들이 혼자 이 글을 읽더라도 이걸 완전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옛날 서당식으로 선생님은 물리가 통했으니까 다 알아요. 자기는 설명은 못해도 자기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자기는 아마 순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물리가 터져서. 그러나 그것을 설명할 주질 않아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영문법, 여러분 다 배운 영문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 문장을 분석해 드림으로 해서 여러분이 물리가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를 지금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기초를 다지고 나서, 확실히 다지고 나서 넉자 사자수학, 넉자 추구 5자, 넉자 5자, 그 다음 명심보감 기초부터 쭉 해가지고 논어 뭐 주역 이렇게 들어가야 그게 다 그 기본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 논어 들어간다고 논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꾸준히 따라오시면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저께 누가 연락이 왔어요. 강의를 받는지 어떤지 누가 소개를 했는지 이걸 교재로 좀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내가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빨리 교재를 만들면 3월에 교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다른 교재를 사도 괜찮아요. 뭐 사자수학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고 제가 만든 교재를 구입하고 싶은 사람은 조금 더 기다리면 한 3월쯤 되면 교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위인자자가 갈, 불위, 효, 리오 이렇게 돼. 이게 사실은 넉자인데 이게 문장이 연결이 돼 가지고 8글자로 된 문장이라 보면 돼요. 연결이 돼 있죠. 위인자자, 사람의 자식 된 자가, 남의 자식이 된 자가 어찌 효도를 아니하겠는가, 하지 않겠는가. 이게 서당식으로 읽으면 이 숫자대로 읽으면 돼요. 남의 자식이 된 자가 어찌 효도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당식으로 읽어도 되고 이걸 분석을 해봅시다. 영문법으로. 이 이는 이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가리켜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가 아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남의 이 자는 자식이죠. 그러니까 이 인이 자를 꾸미는 거예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용사로서 자를 꾸밉니다. 그럼 이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위에 걸리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위되다. 이 전체가 형용사절로서 자를 꾸밉니다. 남의 자식이 되다죠. 된 자,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된 자가 남의 자식이 되다. 된 자가 이렇게 이게 형용사절로 해가지고 자를 꾸며가지고 이게 주어가 돼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남의 자식이 된 자가 이게 전체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돼요. 갈 어찌 갈자 어찌 이건 부사 역할을 해요. 부사예요. 어찌 부사. 불은 부정사 아니다죠. 위는 뭐뭐 하다 동사죠. 효는 이때 효도 목적이 돼요. 목적이 될 때는 반드시 명사가 돼야 된다 그랬죠. 효가 이게 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효도가 되겠죠. 명사로 쓰이면. 위는 타동사가 돼요. 불은 위를 부정하는 거죠. 어찌 효도를 하다 않다니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어고 이 주어의 동사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여기 걸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고
또 이해가지죠. 남의 자식이 된 자가 어찌 효도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자라는 글자는 각골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포대기에 이렇게 쌓여있는데 이게 머리죠. 머리고 이 양팔이 이렇게 양팔이에요. 그럼 포대기에 쌓여있는 이 아이니까 아이나 자식을 가리켜요. 원래 저는 아들이 아니고 그냥 자식이었어요. 아이나 자식인데 이게 이 부계 사회로 오면 고대는 모계 사회에 있었다 그랬죠. 부계 사회로 넘어오면 이 남자가 이 중시되니까 이 아이를 아들이라고 이렇게 뜻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도 시대에 따라서 미안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뜻이 바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여기 효자는 이게 노인이죠. 노인 밑에 아들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노인을 이래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이다 해가지고 이걸 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자에도 전부 다 그 뜻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문장? 특히 위인자가 자를 꾸민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절이에요. 형용사 절이에요. 그 다음에 욕보기덕인된 호천망극이로다. 욕보기덕, 옛날 서당식으로 읽으면 그 덕을 갚으려고 하는데 그 덕을 갚고자 하는데도 호천은 하늘인데 가을 하늘같이 망은 없다예요. 끝이 가을 하늘처럼 너무 높아서 끝이 없다. 그 덕이 너무 높아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덕이 높다 이거죠. 그럼 이제 영문법으로 해석을 하면 보면 이 욕은 뭐를 원한다. 이게 영어로 하면 want to 비슷한 거예요. want to 하면 여기 동사가 나오죠. 그러면 이 보가 동사예요. 기는 덕을 꾸미는 이 형용사로 보면 돼요. 그러면 이 덕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덕을 갚다. 갚는데 이게 want to니까 이거는 조동사죠. 조동사는 이 동사를 또 뭐 하고 싶다는 걸 이렇게 조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동사고 동사예요. 타동사가 되겠네요. 그 덕을 갚다. 그 덕을 갚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덕을 이 전체가 want to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 덕을 갚고 싶다 이거예요. 그거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 덕을 갚는 걸 하고 싶다 이거예요. want to. 그 덕을 갚고자 하는데 호천은 부사로 쓰였어요. 가을 하늘. 호천은 특히 가을 하늘을 호천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가을 하늘은 구름이 없잖아요. 구름이 없으니까 상당히 높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늘이 다 달라요. 가을 하늘처럼 높다 이거죠. 높아서 망은 동사예요. 없다. 그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끝이 없다 이거예요. 가을 하늘처럼 높아서 그 다음 끝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해보면 그 덕을 갖고자 하는데 가을 하늘처럼 높아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무 덕이 높고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부모님의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그 덕에 보답하고 싶은데 그 덕이 너무 높아서 끝이 없다 이거예요. 이 자식의 이 부모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이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절을 하는데 예가 뭐냐 하면 이거는 이 신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하나님. 이거 붙으면 되게 신이에요. 그러면 이 옆에 이게 뭐냐면 이게 과일 바구니예요. 이거는 여러분 옛날 제사 지낼 때 보면 이렇게 접시 여기 과일 같은 거 올리는 접시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대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과일 바구니를 이렇게 올려놓은 글자가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감사해서 그의 열매를 딴 열매들을 신에게 바치는 게 바로 예입니다. 그 예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흔히 말하기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절이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다른 말로 하면 요즘 애들이 쉽게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변에 일을 봐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감사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인사도 잘 안 하고. 특히 우리 뭐 아파트 같이 사는데도 엘리베이터 타도 인사 안 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어른 보고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들이 한둘이나가 막 귀하게 키우니까 오히려 자식이 부모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한테 감사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잘 자라주니까 감사하고 거기도 공부까지 잘하면 더 감사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나 이 부모는 늘 자식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키워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두 다른 사람의 그 노력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루 밥을 먹는 것도 저 농부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 열매를 밥으로 먹는 거고, 과일도 그렇고 뭐 채소도 그렇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옷을 입더라도 이 옷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 특히 이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절을 지키는 사람,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신, 필, 선기 하여 필관, 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며 하라. 근데 신은 새벽이에요. 새벽에 필은 반드시예요. 새벽에 반드시 선기 먼저 일어나서, 이때 먼저는 부모님보다 먼저 일어나는 말이 되겠죠. 새벽에는 반드시 부모님보다 먼저 일어나서 필관 필수, 반드시 세수하고 반드시 양치질을 하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이 저녁에 잠자리를 정해주고 또 아침에는 인사를 하고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해석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세수를 하는 건지 내가 양치질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의 세수할 수 있도록 세수물을 떠다 주는 건지 양치질 할 수 있도록 양치물을 하고 그걸 대령하는 건지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장 전체로 보면 자식이 먼저 일나가지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부모를 뵙기 전에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뵙는 것도 뭐 하나 인사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봐도 되고 또 아니면 부모님이 세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드리고 또 양치질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준다 이렇게 해도 해석해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영문식으로 해보면 새벽에 부사가 되겠죠. 때를 나타내요. 반드시도 부사가 되죠. 때를 반드시. 먼저 부사죠. 기는 동사가 되겠죠. 일어나다. 새벽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서 이게 내가 처음에 내가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말식이 있다 그랬죠. 한문에 우리말식이 있다 그랬지. 영어식도 있지만은 우리말식도 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말식이에요. 새벽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서 우리말식이죠. 그 순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말식과 영어식이 같이 쓰였다는 걸 보면 옛날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한문은 중국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인 거.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한문은 중국인, 그다음에 한국인, 일본인, 태국인, 베트남 이런 동양의 모든 민족이 공통으로 만든 문화유산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문은 동양의 공통 문화유산이다. 만 이걸 중국 거라 해가 자꾸 사람들이 안 배우는데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딨나요? 우리도 만들어놨는데 우리 걸 왜 안 써요? 그런 표음 문자하고 표의 문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표음 문자는 한글이에요. 이거는 뭐 세계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국민적인. 표의 문자는 또 한문이에요. 이것도 세계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계 최고의 표음 문자하고 세계 최고의 표현 문자를 같이 사용하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오늘 와서 이거 다 없애버렸어. 중국 거라고. 이것만 써. 반쪽만 쓰고 있어요. 나는 정말 이게 안타까워요. 같이 두 개 다 쓰면 되는데 이건 중국 거다. 중국 거도 아닌데 중국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라 그래요. 중국 사람 아마 아는 사람 들으면 속으로 웃을 거예요. 그리고 만일 한문이 중국 거라고 자꾸 우리가 주장을 하면 나중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문 쓰면 거기 지적 재산권을 내놓으라면 어떡할 거예요? 하여튼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자, 필관, 필수하며 반드시 세수를 하고 반드시 양치질을 해라 이거예요. 이것도 부사죠. 동사죠. 부사죠. 동사죠. 이거 뭡니까? 우리말식이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세수하고 반드시 양치질 해라. 우리말로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두 개는 완전 우리말식으로 그대로 앞에서부터 뒤로 쭉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문에 대한 그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한문은 중국 게 아니에요. 중국 그 독점이 아니에요.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뭐 이런 동양인의 공통 문화유산입니다. 이 말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계속 듣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셔야 제가 다음 올릴 때도 그대로 유튜브에 전달이 쉽게 됩니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